제로 이코노미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큰 고민입니다. 지난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하였는데요. 이는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현재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가 여전하기 때문에 제로금리의 가능성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제로 이코노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로 이코노미 시대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금리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제로에 수렴하는 저성장 경제 침체기를 의미합니다. 현재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진 이후의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재패니피케이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한국의 경기 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따르면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소득 감소,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걱정하며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예적금 형태의 자산 관리를 벗어나 주식, 채권, 부동산, 금, 해외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등의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에서는 장기간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던 때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여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용어가 바로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현재 세계 각처의 저금리 국가들에서는 제로 이코노미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왕씨 부인 등으로 불리우는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은 엔화 캐리 자금을 주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 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권이 연장된 인도네시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스미스 부인은 달러와 캐리 자금을 주도하여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의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부인은 유로와 캐리 자금을 주도하며 유럽 내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과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유럽으로 환류하고 있습니다. 왕씨 부인은 위안화 캐리 자금을 주도하여 중화권과 하위권 국가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지만 최근 미중 무역 마찰 등의 문제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에게 자본이 많은 선진국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캐리 트레이드는 투자금이 갑자기 몰리거나 빠지면 대상국의 통화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이는 투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이 1990에서 2000년대 저성장을 겪을 때만 해도 일본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할 당시였기 때문에 해외 투자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경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성장에 도입할 경우 일본보다도 깊은 불황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이미 제로 이코노미로 들어섰고 한국 또한 제로 이코노미의 문턱에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호 KB증권 전무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0%대인 나라들의 고령화율과 한국 인구 추계를 이용해 추정해보면 한국 금리도 역시 4에서 5년 안에 0%대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제로금리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인들의 생활습관까지 모두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제로 이코노미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것입니다. 저금리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시장은 월세와 임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전세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고금리 시절에는 가능했던 전셋돈 예금을 통한 이자 소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잘 나오고 있지만 전세를 찾는 세입자와 월세를 놓는 집주인 간의 수요 공급 불일치로 전세 가격의 상승 현상도 예측됩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대안으로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역시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자산가들이 상속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 보유를 선호할 것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이자소득이 줄면 그만큼 이자소득세도 감소하니 정부도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족분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높여서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관할 금고 수요가 폭발하면서 1가구 1금고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공반등도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해 기업 사이에서도 위험 자산을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성장과 제로금리로 인한 예대금리차 축소로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고 보험사와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 은행, 핀테크,
인공지능 기반의 자산 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제로 이코노미 시대. 저금리 저성장으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는 금융과 투자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바꾸고 배우고 움직여 제로 이코노미 시대를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